제가 그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전화할 건 없다. 안녕하세요, 대치 악플론의 박세준, 유주미입니다. 저희 오늘은 이제 AI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다른 것보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AI 때문에 뭐 이 직업이 사라지고 이 직업이 살아남고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게 좀 많은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 좀 공포처럼 다가오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AI의 시대에 어울리는 혹은 뭐 앞으로 좀 유망한, 뭐 유망하다고 좋게 표현했지만 속된 말로는 잘 살아남는 학과는, 그리고 직업은 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좋을 것인가, 입시에서는 어떤 학과들이 유리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네.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어떤 학과들이 좀 유망하다고 보세요? 저는 아무래도 입시로 계속 보니까 이제 뭐 각 기업체들이 그 대학과 협업을 맺는 계약학과,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제 자동차 이런 부분에 이제 저도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을 게 예를 들어 로봇공학이라든가 반도체 공학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반대로 여기는 되게 AI 시대에서는 많이 위험해질 것 같다, 이런 분야가 있을까요? 이게 좀 조심스러운데, 왜냐면 이 학과를 지금 전공하는 학생들도 있고 막 이래서 아무래도 이제 얼마 전 기사에 나왔던 것처럼 회계사를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 돼서, 왜냐면 저도 경영을 전공했고 회계사 공부도 했었던 사람이라서, 그리고 이제 동료 친구들도 회계사가 워낙 많아서 그게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뭐 회계학, 뭐 경영학 일부에서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관련돼서 법 쪽이다라고 한다면 법학, 자유전공 뭐 이런 식으로, 물론 100% 자유전공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고려대의 자유전공은 약간 법과도 연결이 돼 있으니까 다소 그런 회계, 경영 뭐 이런 법과 관련된 게 다소 조금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AI가 아무래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걸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직업을 보고 학과를 정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맞는가, 아, 네. 어떤 걸 더 중점으로 삼으면 좋을까요? 요즘에 계속해서 공대가 뜨고, 올해 그러니까 2026 정시에서도 공대가 많이 뜬 거는 맞잖아요. 그리고 계약학과와 관련돼서 경쟁률이 높았었고, 이런 추세를 보다 보니 이게 과연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회의가 지금 들고 있기는 합니다. 소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AI 시대에 어떤 학과가 뭐 잘 남고 어떤 학과는 없어지고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싹 다 위험하다. 아, 네. 모든 학과가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로봇공학에서 하는 그런 단순 업무들을 로봇이 하잖아요. 네. 기계공학에서 하는 단순 업무들을 로봇이 합니다. 문헌정보, 도서관에서 하는 단순 업무들을 AI가 하죠. 다 AI가 침투해 있고요. 회계사의 일 AI가 합니다. 할 수는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AI가 이제 요즘에 이래저래 막 유행하고 뭐 유명해지고 하니까 우리 아이가 어떤 과를 가야 진로가 뭐 좋은 뭐 유망한 직업을 가질 수 있겠냐, 이런 질문들을 상담 때 굉장히 많이 저희들한테 물어보세요. 수장님도 많이 받으시죠, 그런 네, 질문. 그렇죠. 자, 그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안전한 건 없다. 메디컬도 위험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뭐 약사든 의사든 수의사든 다 위험하다. 다 위험한데, 그러면 대체 뭘 보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서 저는 오히려 너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해라,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뉴스 같은 데 나오는 그런 AI 시대에서 많이 없어지는 그런 대체되는 직업들은요, 단순 노동이 많습니다.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 정해진 수순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개발자죠. 개발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정해진 코딩만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기획을 해가면서 본인이 구상하는 대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AI 시대에는 오히려 본인이 공부하고 본인이 잘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살아남는 시대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런 역량을 입시에서 원해요.
네, 그런 네, 역량. 뭐 우리 문이과 융합인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융합인재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대학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입시를 준비를 할 때에도 전공적 합성이랑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뭐 딱 전공 어떤 거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만약에 로봇공학을 하고 싶어. 그러면 로봇공학에다가 철학을 섞으면 어떨 것 같아요? 로봇공학에다가 국어국문학과를 섞으면 어떨까요? 로봇공학에다가 사회학과를 섞는다면 어떨 것 같나요? 이런 것들을 제가 학생들한테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왜 모를 것 같으세요, 소장님? 안 해봤으니까. 네,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학과를 나와도 도태됩니다. 본인의 그 분야가 아니면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는 거. 딱히 시대 변화라 이런 것들 신경도 쓰지 않는 거. 근데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살아남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는 신문방송학과라고 봐요. 신문방송학과랑 미디어학과 같은 그런 분야에서 뭐 뉴스의 시청률이 좋지 않고, 신문 발행에 대한 구독자들 그다지 많지 않고, 그리고 대체되는 플랫폼들이 많아졌고, 딱 그게 2010년이거든요. 팟캐스트, 트위터, 페이스북 뭐 이런 데들, 그런 데들로 막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식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가 많아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 이쪽 분야 망했다 하는데, 그 분야에서도 잘 살아남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플랫폼, IT적인 플랫폼에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를 계속해서 뛰어드는 사람들. 그게 요즘에는 인스타, 유튜브 이런 게 됐고요. 굉장히 많은 도전들을 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잘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분야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고 그 분야를 잘하는 건 기본 베이스, 그 이외의 것들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물론 뭐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들은 그 분야만 잘해도 성공하긴 하죠. 근데 그거는 정말 1000명에 1명도 아니고 10,000명에 1명 정도 될까 말까 할 겁니다. 예를 들면 국어국문학과, 뭐 문예창작학과, 여기도 지금 뭐 작가가 뭐 AI로 대체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잘 나가는 작가님들이 인공지능을 잘 활용을 합니다. 네. 재밌죠? 활용을 한다는 건 뭐냐? 대신 써주는 게 아니에요. 야, 이걸로 써줘, 이게 아니고 쭉 써서 보여주면서 오탈자 찾아줘. 아니면 여기서 전개가 막힌 게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 네 생각은 어때? 이런 식의 합평, 이런 걸로 AI를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분야가 되었든지 간에 내가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AI나 뭐 인공지능 시스템들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개인들이 살아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그 이해하기에는 그 변화에 주목하고 그 변화에 대해서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인사이트, 실천력, 이것이 배양이 되면 그게 어떤 과든 상관없다. 네, 이게 결과인가요? 맞아요. 어떤 과든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철학과를 나와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철학만 공부하면 굶어 죽겠죠. 근데 철학 이외의 다른 것들도 함께 고민해보고 공부하고 하면은 새로운 길이 많이 열립니다. 이거를 근데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복수 전공이 필수다. 아닙니다. 복수 전공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 각 분야에 맞는 공부들을 조금씩 많이 하면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이죠. 물론 복수 전공하는 건 뭐 개인의 선택이고요. 그래서 이게 생기부 같은 이런 입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중요해지는 게 저는 독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정확하게는 책을 다양하게 읽은 사람이 여러 가지의 측면으로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딱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고려대 의예과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게 제일 먼저 분석력. 그러니까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걸 갖고 쟁점화하고 문제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의학적인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수학, 과학을 묻는 게 아니라 우리 흔히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어떠한 전문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고 쟁점화하고 그것의 문제 원인을 규명해서 문제를 해결해내는 거, 이러한 능력들을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화에 대해서 주목하는 어떤 분석력, 네. 그리고 핵심이 뭔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어떻게 융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대학에서의 어떤 채점 포인트와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상황에 대한 판단 내리고, 거기에 대한 본인만의 생각을 덧붙여서 새로운 걸 확장시키는 거. 그게 앞으로의 입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융합형 활동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학교에서 시키는 것만 하지 말고 본인이 잘 판단해서 새로운 것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이 소재를 준비하면서 조금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막, 나 막 사라지는 것들도 많다, 불안하다, 막 이러는데, 어쨌든 사람은 다 살아가게 돼 있고, 인생사, 뭐, 큰 줄기에서 보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다라는 베이스로 조금 불안감을 조금 다운시키시고, 어떻게 내가 나를 더 경쟁력 있게 만들 것인가에 좀 주목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직업으로 막 바로 연결되는 그런 학과들도 물론 있지만, 그것만 바라보면서 과를 정하지 말고요.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를 고민을 해보세요. 그게 이 모든 입시, 앞으로의 인공지능 시대에서의 입시를 잡아나갈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다음에 또 재미난 주제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의견들도 좋으니까 많이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박세준, 유지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